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그 어떤 관계든 믿음이 없다면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결혼 후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믿음이 깨져버려서 더 이상의 관계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히고 구질구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잘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지만 그런 저를 위해 엄마는 일하시면서 저를 챙기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엄마는 미용사로 일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똑같이 미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매일 보다 보니 쉬워 보였는데 막상 도전했을 때는 여러 번 낙방도 했었고 미용사가 되고 난 뒤 트렌드를 잘 알아야 했기에 공부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연습도 했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제 이름으로 미용실도 하나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하나둘씩 늘어갔는데 남편을 만난 것도 바로 제 미용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용실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잘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매번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이제 여기서만 잘라요. 진짜 실력 좋으시네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지나가다 눈에 띄길래 들어와서 커트해달라고 했던 건데 마음에 들어서 또 왔네요. 이상하게 집 근처에는 괜찮은 미용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잘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자, 다 됐습니다. 길이는 이 정도 괜찮으세요? 아, 네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것 좀 드세요. 인절미떡인데 맛있어 보여서 제가 좀 많이 샀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 남자는 대뜸 저에게 인절미를 건네더니 또 오겠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손님에게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받은 적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나 왔어요. 마감 언제 하려고요? 너 벌써 가게 문 닫고 온 거야? 그럼 저기 빗자리 줄 좀 해줄래? 알았어요. 근데 손님 많았나 보다. 근데 엄마도 단골 손님이 먹을 거 주고 그랬어요? 그럼 특히 아줌마들이 부침개도 해오고 주먹밥도 만들어 오고 그랬지. 근데 왜 물어? 누가 너한테 먹을 거라도 줬어? 네, 이거요. 인절미네? 맛있겠다. 근데 왜 안 먹었어?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지. 근데 이거 남자 손님이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상하게 저도 눈길이 가고. 이게 뭐지? 어떤 남자길래 그래? 궁금해지게. 빗자루질 다 했으면 거기 봉다리 버리고 이제 들어가자. 집에 가서 자세히 말해줘봐. 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엄마 미용실로 와서 뒷정리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집으로 갔죠.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나눌 얘기도 많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일주일에 딱 한 번 화요일을 휴일로 정해서 같은 날 쉬었는데 제가 쉬는 날 그 남자가 또 찾아왔는지 미용실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 내용은 바로 안녕하세요. 저 머리하러 왔다가 쉬는 날인 줄 모르고 다시 돌아갑니다. 문 열면 꼭 연락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고 연락처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좀 부담스러워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쉬니까 언제든 다시 오시라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자마자 5분도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수연입니다.
아, 네, 손님. 화요일 빼고 언제든지 오시면 이발하실 수 있어요. 네, 문자 받습니다. 제가 전화드린 건 다름 아니라 사실 제가 영애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요. 아니,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번에 머리 깎다가 벽에 걸린 자격증을 봤어요. 거기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남자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손님이 아닌 남자친구가 되어 저희 엄마와도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소개했던 남자친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만 본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여 항상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와서 마감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우리 영이랑 만나고 있는 거 아시나? 그럼요. 한번 집에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영이랑 언제가 좋을지 얘기 중이에요. 아무래도 화요일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달 안으로 정하려고요. 그래, 인사 가게 되면 꼭 엄마한테 미리 말해줘. 영이 예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으면 무조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언제 갈지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한 달 정도 뒤에 드디어 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되어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정말 잘 대해 주셨어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악수 한번 합시다. 미용실 한다고 들었는데 아주 좋은 기술 가지고 있네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걸요. 점심은 먹고 온다고 해서 과일 좀 준비했는데 어서 들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뭐야, 김수연. 너 여자친구 왔으면 누나를 불러야지 나만 쏙 빼고. 수리마, 손님 왔는데 그게 뭐야? 옷부터 갈아입고 와. 아, 뭐 어때? 우리 집인데.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 누나예요.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럴까, 그럼? 근데 나도 자기 미용실 가도 되나?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아, 진짜. 영희야, 우리 누나 백수야. 이혼했거든? 수연이 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다 알게 될 건데 뭘. 이제 가족이니까 알아도 되는구만. 예비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 날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은 결혼했다가 이혼 후 다시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성격이 세 보였으나 한 번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더 찾아뵈었고, 결혼식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그런 얘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디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딜 가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망하고 그 충격으로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워낙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의 집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서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은 월세를 얻어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일들이 생기다 보니 결혼을 미루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 계획도 모두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집도 좀 정리가 됐고 엄마가 우리 결혼 얘기 다시 꺼내셨어. 자기는 어때?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맞춰야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결혼 날짜 다시 잡아서 식 올리라고 그러시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문제라니? 뭐 해결 안 된 거라도 있어? 그건 아니고 우리 집 사정 너도 알겠지만 내가 결혼하는데 많이 보태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그걸 왜 몰라. 안 그래도 엄마가 집은 우리가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 그러니까 신혼집은 걱정 마.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혼집은 반반 부담해서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제가 마련하기로 했죠. 혼수 역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살면서 천천히 살림살이를 늘려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져서 속상하긴 했지만 입장이 바뀌었다면 남자친구도 분명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마련한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남편을 위해 제가 더 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결혼 후에도 저희는 각자 일을 열심히 하며 저축도 하고 여전히 데이트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시모와 신우가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신우는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기 싫다며 저희 집에서 며칠씩 자고 가기도 했고, 시모 역시 종종 들려서 아들 얼굴 보러 왔다는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가셨죠. 쥐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 영희가 살림을 잘해. 그래서 내가 할 게 없을 정도야. 너도 좀 돕고 그래. 영희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 집안일하기 힘들 거다. 괜찮아요. 할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드셔야죠? 그래, 먹어야지. 옳게,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메뉴는 뭐야? 어제 장 봐서 고기가 좀 있거든요. 제육볶음 괜찮으세요? 그래, 그거 수림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게, 나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암튼 해봐. 나 입맛 까다로운데 맞을라나 모르겠네? 시모와 신우는 한 번 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 신우가 잠이 들면 남편은 깨워서 보내지 않고 그냥 자게 두라고 했고, 시간이 늦으면 늦었다는 이유로 시모 역시 주무시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사정을 잘 알기에 무작정 빨리 가시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집도 확 좁아지니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저도 참고 지냈습니다. 저는 미용실이 7시 반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집에 오면 8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집에 오면 신우나 시모 그 누구도 밥을 먹지 않고 저만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매일 시댁 식구의 밥을 차리게 되니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님하고 형님 말이야.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야? 자기가 좀 이해해줘. 자기도 그 이사 간 집 가봤잖아. 그렇게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서 살려니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둘이만 있으니 외롭기도 하고 그럴 거야. 내가 그걸 왜 몰라. 그래서 여태 이해하고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런데 집 비밀번호 알고 난 뒤로는 아무도 없는 대낮부터 와서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건 좀 아니라는 거지. 거기다 퇴근하고 오면 집은 난장판인데 아무도 안 치우고 심지어 자기는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왜 안 치워? 저녁도 알아서 드시면 좋잖아. 왜 꼭 내가 퇴근하고 와서 차려야 하는 건데. 아, 그만해, 영희야. 나도 일하고 온 사람이야. 근데 자꾸 이렇게 들들 볶으면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그리고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누나인데 자기가 좀 봐줘. 어?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거의 매일 오는 거 사실 반길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방에서 다투는 날은 시모와 신우가 눈치는 있는지 바로 집에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대낮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와 신우는 안방에서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기도 했고 심지어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 오거나 가방을 들고 나가 흠집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하소연할 곳은 엄마뿐이었죠. 엄마! 지금 한참 바쁠 때 아니야? 가게는 어쩌고 왔어? 엄마도 한가한 건 마찬가지네 뭐. 아니 정말 가게는 어떻게 하고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게. 나 일찍 문 닫았어요 오늘. 일부러 오전 예약만 잡았거든요. 그랬구나. 엄마도 마침 일찍 정리하려던 참이야. 너무 힘들어서. 왜요? 엄마 어디 아파? 오늘 좀 피곤하네.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을까? 좋지.
나 어차피 지금 집에 들어가도 어머님이랑 신호 와 있을 게 뻔하고. 그래, 오늘 오랜만에 고기 사서 구워 먹자. 저는 친정에 가서 엄마와 단둘이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시댁 식구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희야, 엄마 병원에서 암이란다. 유방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동안 아무 증상 없었잖아요. 원래 암이라는 게 별 증상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부터 가슴 색도 이상하고 부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4기래. 거기다 전이까지 돼서 힘들 거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요즘 유방암은 수술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내일 병원 다시 가봐요. 나 직접 들어봐야겠어. 저는 그렇게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집에 들어가면 짜증만 날 게 뻔해서 남편에게 전화해 친정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시모와 신우가 저만 기다리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가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다 큰 성인이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만 먹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대충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직접 가서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를 의사한테도 똑같이 전해들었습니다. 아빠도 안 계신데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생각부터 들더군요.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집에 돌아왔더니 신우 혼자 저희 집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올케는 우리가 집에 있는 거 알면서 외박을 하냐? 요즘 젊은 사람들 시댁 무서운 걸 몰라요, 몰라. 형님은 집에 안 가세요? 나 오늘도 자고 갈 건데? 왜? 아니, 왜 집 놔두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건데요? 뭐? 그렇게 좀 너무하네.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집이 좁은 거야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활 못할 집도 아니지 않아요? 그럼 네가 가서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서 신우가 들어오더니 저녁을 하랍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누나 혼자 있는데 여기서 뭐해? 밥 안 해? 야, 냅둬라. 내가 자고 간다고 했더니 싫었는지 저래. 저녁도 내가 하라고 했는데 싫다더라. 내가 그냥 굶고 말지. 아휴. 누나 미안해. 내가 밥 해줄게. 아니, 우리 그냥 시켜 먹자. 나도 회사밥 맛없어서 오늘 그냥 왔더니 배고프다. 그럴까? 그럼 짜장면 콜? 남매가 아주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시댁 사정 안 좋은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기 집이냥 이렇게 드나들 거냐고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시댁 식구 없을 때 남편과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인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유방암이어서 힘든 상태라고 남편에게 얘기했고 시댁 식구 좀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왜 이제 말했냐며 장모님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걱정되어 그런 건지 아니면 척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작정 시댁 편을 들지는 않더라고요. 자기야, 내일 당장 장모님한테 같이 가보자. 자기 혼자 힘들었겠네. 내가 왜 힘들어. 아픈 엄마가 힘들지. 그리고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형님이 자꾸 집에 와서 내 물건에 말도 안 하고 손대는 거 싫어. 거기다 우리 둘 다 출근하고 빈집에 아무 때나 막 들어오는 것도 싫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누나고 엄마잖아. 그래도 내가 상황 봐서 좀 심하다 싶으면 그때 한 소리 할게.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고 듣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 걱정도 해주었고요. 남편 입장도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기에
제가 더 이상 몰아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만 했네요. 이후 저희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엄마가 운영하시던 미용실은 다른 사람에게 싸게 넘기며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미용실만 신경 쓰고 엄마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며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잘 됐다 싶어서 오랜만에 집 정리도 좀 하고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여보, 영희야, 요즘 많이 힘들지? 왜 그래 갑자기? 왜 또 내일 시댁 식구들 온대? 아니 그게 아니라 뜸들이지 말고 그냥 말해. 내가 다리 주물러 줄까? 다리 좀 펴봐. 이봐 부었네. 내가 찜질도 해주고 주물러 줄게. 마사지는 됐고 뭔데 그래? 무슨 사고 쳤어?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집에 당분간 엄마랑 누나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이 오래돼서 그런지 안방이랑 거실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터졌대. 그래서 다 드러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갈 곳이 없잖아. 그럼 공사 기간 동안만 계신다는 말이야? 맞아. 공사 끝나면 다시 가실 거야. 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알겠다고 했죠. 여보, 우리 엄마 아프신 거 알지? 근데 내가 어머님까지 챙길 수 없어. 자기도 알잖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나 누나 알아서 챙길게. 공사 기간만이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대신에 나 없을 때 내 물건에 손대지 않았음에. 당연하지. 누나한테 똑바로 얘기해둘게. 걱정 마. 남편은 갑자기 시모와 신우가 집에 와야 한다고 했고 당분간만이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친정엄마를 옆에서 챙겨드려야 해서 어머님이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사실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게 될 텐데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고마워. 내가 자기 신경 안 쓰이게 중간에서 잘할게. 응? 그래. 알아서 잘해. 근데 요즘 장모님은 어떠셔? 저번에 내가 병원 갔을 때는 그래도 음식 잘 드시고 좋아 보였는데.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래. 엄마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시게 하라고. 치료도 아예 안 된다는 거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하고 항암까지 가면 너무 위험할 수 있대. 전이가 너무 많이 된 상태라고 하네. 그래서 엄마 챙길 사람 나뿐이라 친정에 들어가서 당분간 지낼까 해. 자기 혼자? 왜, 자기도 갈래?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챙겨드려야지. 그래, 그럼.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자기 언제부터 그럼 장모님 집으로 가는데? 다음 주에 퇴원이라 그때 상황 보고 갈까 해.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 가서 엄마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형님에게도 얘기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고 저는 제 짐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엄마와 함께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하루 24시간 엄마 곁에 있어야 했기에 미용실 문도 닫았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쓰며 지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으나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 누나가 저를 찾는다는 둥, 엄마를 챙기기 힘들다는 둥, 정말 철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니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뭐 예상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엄마만 신경 써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 잘 챙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서방도 있으니 잘 됐네.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지금 얘기할게. 이제 건물을 우리 영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 준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엄마가 빨리 털고 일어나서 관리해요.
영희야, 건물이라니? 어머님한테 건물이 있었어? 응? 어, 아빠가 남겨주신 건데 작은 건물이야. 암튼 엄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상속이고 뭐고 엄마가 기적적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건물을 넘겨주시면 엄마가 더 빨리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건물은 이제 영희가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장모님?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말씀하신 김에 정리를 확실히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김서방 말도 맞아.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봐. 싫어. 언젠가는 내가 하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저는 그렇게 대화를 끝냈고 남편도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엄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암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해드리기도 하고 바깥 공기 마시러 자주 산책도 했습니다. 엄마는 걷기 힘드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영희야, 너무 좋다. 지금 날씨도 적당히 시원하고 우리 딸이랑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하는데 믿어지지 않아. 엄마,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같이 나와요. 이게 뭐 어렵나? 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 그냥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바람 쐬고 또 집에 가서 재밌게 TV도 보고 그럼 돼. 그리고 영희야, 건물은 관리할 사람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 김서방한테 관리 맡겨. 건물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건물 관리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엄마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건물에 대한 얘기도 나누곤 했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 사위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믿었던 거죠. 또 저는 엄마를 신경 써야 하니 아무래도 힘들 거고 하나뿐인 사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연락도 없이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도 같이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사부인은 어떻게 하고 여기로 왔어? 이제 공사 끝나서 엄마하고 누나는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나가 애도 아니고 엄마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희가 혼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우려고요. 정말? 그러려고 온 거야? 회사는? 여기서 출퇴근하지 뭐. 좀 멀긴 한데 일찍 일어나면 돼.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건물 관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자네 일하느라 바쁜 건 알지만 아무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사위가 더 믿음직스럽잖아. 당분간만이니까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고. 그럼요, 장모님.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단번에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니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엄마 말대로 당분간이니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남편이 왔을 때 제가 너무 집을 오래 비워서 데리러 온 줄 알았는데 짐까지 싸들고 온 걸 보니 정말 같이 엄마를 모시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어머님도 이제 집으로 가셔서 형님과 지낸다고 하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온 뒤로 휠체어도 남편이 직접 밀고 힘을 써야 하는 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결 수월했고 음식이랑 청소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쩐 일인지 친정에서 같이 지내는 내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엄마를 잘 도와드렸어요. 음식을 먹여드리기도 하고 침대 시트 갈아야 하는 일도 척척 했고요. 또 엄마가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럴 때도 엄마를 안고 차에 태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엄마는 점점 몸이 나빠지셨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들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그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고 장례 준비를 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시어머님과 형님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 순간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어머님과 형님이었습니다. 잘 들어보니 너 사부인 건물 뺏을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엄마 당연하지. 걱정 마. 수연이랑 얘기 다 끝났어. 그리고 엄마 목소리 너무 커. 누가 듣겠어. 쉿. 얼른 나가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 엄마 건물을 시댁에서 욕심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나 형님에게 건물에 대한 존재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남편이 범인이었죠.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희 엄마 같이 모시겠다며 짐 싸들고 찾아온 것도 다 이런 속내가 있어서였습니다. 엄마를 신경 쓴다고 여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였죠. 제가 모르면 모를까 두 모녀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장례부터 잘 치르고 난 뒤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주신 손님들께 인사해야 하고 음식 대접하고 또 엄마를 떠나보내기까지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고통일 듯 합니다. 저는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도 많이 힘들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모를 모셨으니 건물에 대한 지분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모와 신우가 남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이러더군요. 얘야, 이제 정리는 좀 됐고 사부인 잘 보내드렸으니 너도 다시 일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넋놓고 있을 거니? 네, 그래야죠. 아직은 좀 힘들어요. 엄마가 정말 없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나도 그랬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딱 그 심정이었다고. 겪어보니 알겠어? 그래도 형님은 엄마가 계시잖아요. 저는 두 분 다 안 계시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네요. 아니, 남편 옆에 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수연이가 옳게 엄마 모셨는데 왜 혼자라는 거야, 자꾸? 신우는 자꾸만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를 같이 모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 장모 끝까지 잘 모셨으니 너한테 남겨진 그 건물 우리 아들도 지분이 있어야지 않겠니? 네? 영희야, 사위도 자식이라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속 대상은 아닌데 어차피 그 건물 네 명의가 될 거니까 나한테도 결국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장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일 수 있죠? 만약 제가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 달라고 했다면 남편이나 형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건물은 법적으로 내 명의가 되겠지만 자기한테 지분 같은 거 줄 수 없어. 엄마가 준 거니 그냥 그대로 둘 거야. 아니, 어차피 지금 내가 관리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한테 자식도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단독 상속인이 될 거라니까. 단독 상속? 아니, 어떻게 내가 죽으면 건물 가질 생각부터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님이랑 형님도 다시는 건물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 물건을 정리하며 며칠 더 지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집에 왔더니 형님은 안방을 완전 자기 방처럼 쓰고 있었고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물에 대해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시댁 식구들은 저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모와 신우를 당장 내보내고 싶었지만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시모와 신우가 나누는 대화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집에서 계속 산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 남편의 행동 역시 마음에 들지가 않았고 언제든 제 뒤통수를 치고 재산을 가로챌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생기지 않자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나 구박, 비난이 있을 시 이혼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어머님과 형님이 했던 행동만 봐도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는데 앞으로가 중요했습니다.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발언이 있는 녹취도 있으면 좋다고 했죠. 거기다 영상까지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이죠. 마침 저희 집에는 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TV 옆에 있는데 인형 모양이라 말하지 않으면 CCTV로 보이질 않습니다. 결혼 초 살림살이를 장만하다가 산 건데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할 뿐 관여를 하지 않아 CCTV가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설치 목적은 혹시라도 집안에 도둑이 들까 싶어서 구입했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필수템이라고 해서 겸사겸사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모와 신우의 목소리만 녹음을 하면 됐기에 저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매일같이 시모와 신우가 저희 집에 오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일주일 정도 더 쉬기로 했고 집에서 그동안 밀린 집안 청소를 하며 증거를 만들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신우가 아침부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 필요도 없이 비밀번호를 아니 알아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오늘 출근 안 했네. 잘 됐다. 나 아침 안 먹었는데 밥 좀 차려봐. 밥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저 오늘 대청소할 거라 지금은 주방도 엉망이에요. 아니 왜 하필 오늘 청소를 하고 그래? 배고픈데 뭐라도 시켜 그럼. 형님, 저 청소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아니 형님한테 밥 해주는 게 어려워? 배달시키는 거 어렵냐고. 엄마 없는 거 벌써 티내는 거야 뭐야. 버릇이 없네 아주. 손윗사람한테. 그때 시모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둘이 다투고 있으니 신우 편을 들며 부모가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아빠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둥 엄마도 없으니 막 나가는 거냐고 정말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았습니다. 큰 소리 낼 수도 없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가서 그동안 신우의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상담도 받았고 진료 기록까지 나중에 뗄 수 있도록 해두었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저녁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 신우 이렇게 셋이 족발을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 옷장문이 열려 있었고 확인해 보니 옷을 입었다 다시 걸어놓은 흔적은 물론 아끼는 가방까지 위치가 다르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평소 시모나 신우는 제가 없을 때 마음대로 안방 출입을 했었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엄마를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거실로 나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신우에게는 앞으로 제 옷에 손대지 말라고 했고 시모에게도 앞으로 연락하고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일어서더니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뭐하냐? 내가 장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했던 거 몰라? 거기다 건물 관리 그거 쉬운 줄 알아? 보수공사도 해야지. 임대료 고지부터 체납된 거 관리해야지. 공실 관리도 해야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아냐고. 그럼 고마워해야지. 그래, 신경 써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지 마. 더는 안 해도 돼.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오세요. 그랬더니 신우는 발작을 하듯 소리 지르며 욕을 했고, 거기다 남편은 열받았는지 먹고 있던 족발이 담긴 그릇을 던져서 TV가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에 들어와 제 할 일을 했죠. 그러다 한참이 지나 조용해지길래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거실은 엉망인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널브러져 있는 족발부터 치웠고 그 사이 남편이 혼자 들어와서는 저에게 너무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거실을 말끔하게 치운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내가 지금 바꿨는데 이거 시댁에 알려주면 당신도 모르게 또 바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기 우리 집이지 어머님하고 형님이 사는 집 아니야. 가끔은 올 수 있어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건 좀 아니지? 거기다 내 물건에 왜 자꾸 손대? 그건 자기가 알아서 말해주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 얘기할게. 근데 말해도 안 듣는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냐? 왜 못해? 이건 여기서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남편은 열받았는지 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시모나 신우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고 똑같은 말도 하더군요. 저는 그럼에도 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차곡차곡 이혼 준비를 해나갔죠. 녹화된 영상부터 또 녹음은 잘 됐는지 확인하느라 쭉 돌려보는데 너무 오래전 영상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다행히 삭제 영상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서 영상 복구를 통해 제가 친정가 있는 동안 집을 비웠을 때 찍혔던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영상 중 정말 기막힌 영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친정에 왔던 이유가 영상에 있었죠. 엄마한테 건물이 있다는 걸 확인한 뒤로 시모와 신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모습은 물론 장모를 모시는 척하면서 그 대가로 건물을 요구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건물 관리를 할 때 뒷돈 거래를 한 부분도 확인이 되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다 쓰지 않아 건물 주변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아주 장문으로요. 그건 바로 시모였는데 첫 문장부터 가관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현관 비밀번호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 사람 사서 문 따고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내 아들 집에 엄마가 찾아간다는데 네가 뭔데 막냐? 응? 어디서 시어머니랑 형님을 내쫓아 감히? 네가 부모가 똑바로 살아계셨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니? 내 아들 실컷 부려먹고. 그럼 못 쓴다 못 써. 현관 비밀번호 돌려놓든지 아니면 바뀐 번호 문자로 찍어라. 알겠어?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두고 왜 자꾸 저희 집에 오려는 건지 마치 아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복사해 남편에게 보냈고 문자를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전화하더니 영희야, 너도 이제 그만해. 엄마랑 누나가 여태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어쩌라고. 그냥 전처럼 지내시라고 해. 어차피 너나 나나 출근하면 낮에 아무도 없잖아. 그럼 빈집에 들어오시게 하라 이 말이야? 야, 언제를 안 그랬냐? 그래, 알았어. 그럼 마음대로 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안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준비도 모두 마쳤고요. 하지만 바뀐 비밀번호는
시모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남편이 알아서 말할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시모랑 신우는 저희 집에 어김없이 찾아왔고 저는 잠시 외출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신고하셔도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 보셨어요, 네? 안방문 자물쇠가 뜯겨 있는데 이거 주거 침입 아니에요? 그리고 비밀번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가족간이라 주거 침입 성립이 안 될 거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주거 침입은 성립이 아예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모나 신우가 더한 짓도 할 듯 싶어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와 누나를 경찰에 신고한 와이프랑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점을 노리고 남편 보란 듯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집에 온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때려주고는 미리 싸놓은 짐을 챙겨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던 집이 아닌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완벽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 집을 팔아 이모가 살고 계시는 지역에 집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엄마 미용실을 처분했을 때 생긴 현금과 또 제 미용실 역시 처분해서 집을 얻는 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살던 집 역시 부동산에 내놓았죠. 그리고 집을 나온 당일 남편에게는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도 신청했고요. 정말 계획대로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뒤늦게 잘못했다고 하는 남편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건물 관리 제대로 해보겠다며 회사까지 그만뒀다는데 제가 따로 건물 관리를 채용해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수가 된 거죠. 몇 번 건물 근처에 갔다가 어슬렁거리는 남편을 본 적이 있는데 다행히 멀리서 봐서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조차 너무 구질구질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일을 구해서 죄취업을 하지 저게 뭐 하는 건지. 그 이후로도 남편의 전화나 문자는 일체 받지 않았고 시모나 신우 역시 그동안 미안했다 사과하는데 듣기도 싫었습니다. 처음에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절대 이혼 안 해준다 난리였는데 증거가 확실하고 아들 입장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는 저에게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역겨웠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이후 이혼 소송은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기간도 길지 않아 재산 분할 역시 할 게 없었는데 집도 제가 마련했고 같이 돈을 벌었으나 따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은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저희 엄마 건물을 남편이 관리할 당시 몰래 돈 거래한 정황도 드러나 오히려 저에게 남편이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여 홀가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네 집 근처에 살면서 미용실도 새로 오픈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모나 신우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만 제대로 행동했다라면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합세해서 저 몰래 뒤에서 꾸민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만 생각하며 아주 잘 살 겁니다. 두서없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제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